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지난번 TDD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작성 순서와 명세에 대한 얘기예요. 작성 순서 먼저 시작해보죠. 지난 영상에서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은 테스트로부터 시작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시연 예를 보시면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그 테스트를 통과시킬 만큼만 구현을 하고 또 정리할 게 있으면 코드를 정리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구현을 해 나갔죠.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발을 하는 방식, 즉 테스트부터 시작하는 개발 방식, 이게 TDD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TDD를 시작할 때 이제 뭐가 어렵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아주 옛날에 처음 테스트 코드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걸 어디서부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나,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부터 만들어야 하지? 뭐 이런 좀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테스트 관련된 책들, 켄트백이 쓴 책이나 로버트 C 마틴 이분이 영상으로 공유해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예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것, 정상인 것 순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봤더니 생각보다 TDD가 그래도 막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 검사 예를 들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실행했던 순서인데 먼저 null 또는 empty string, 빈값 입력일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테스트 코드로 먼저 만들었어요. 정상이 아닌 거죠. null이나 빈값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인 것을 먼저 작성을 했고 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게 왠지 쉬울 것 같았어요. 그 실제 이제 구현하는 시점에. 그래서 쉽다고 생각한 것을 먼저 또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했고 그 다음 쉬워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 순으로 간 거죠.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예외적인 거나 혹은 쉬운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쉬운 것 또는 또 다른 예외적인 것,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것에서 정상으로 또 쉬운 것에서 어려운 쪽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코드를 완성해 나가면 TDD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어려운 것 또는 정상적인 것부터 테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테스트를 하다가 좀 구현의 순서나 혹은 코드의 구조가 좀 꼬일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꼬여갖고 다시 다 지웠다가 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어려운 걸 먼저 하게 되면 그만큼 구현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얼른 실행하고 그 통과시킬 만큼 또 코드를 금방 만들고 또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짧아야 짧아야 좀 리듬감 있게 코드를 진행하면서 또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방금 전에 만든 코드 때문에 실패가 난 거니까 비교적 빨리 어떤 이유로 실패가 났는지 알 수 있는데, 코드를 굉장히 많이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했는데 실패가 나고 이러면 코드 자체가 일단 커지기 때문에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쉬운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예외적인 상황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정상인 상황과 예외 상황에 대해서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if, else 같은 구조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을 먼저 다 테스트하면 정상 상황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뭔가 예외적인 상황에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처음에 예외 상황을 고려해서 코드를 만들 때의 구조와 다른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코드가 복잡해진다거나 유사한 if else가 막 여러 군데 생긴다거나 좀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 정상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먼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순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회원가입을 하는데 이메일이 동일한 게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무엇을 먼저 테스트할 거냐? 그러면 이미 동일한 이메일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죠. 정상 상황은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회원가입에 성공하는 경우가 정상일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일 이메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를 먼저 테스트하는 거죠. 만료일 계산 예외 같은 경우는 1월 31일에서 한 달 뒤와 1월 25일에서 한 달 뒤.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1월 25일이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2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월 25일에 어쨌든 한 달 뒤는 2월 25일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반면에 1월 31일에서 한 달 뒤는 올해가 몇 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2월 28일이 될 수도 있고 2월 29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쉬운 것 1월 25일 쉬운 걸 먼저 선택해서 만료일 계산하는 로직을 구현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 주소 변경 기능인데 회원이 없는 경우, 회원이 있는 경우 그러면 회원이 있는 경우가 정상일 거고 회원이 없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없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한다. 이걸 먼저 테스트 코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TDD를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완급 조절이에요. 우선 처음 TDD를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정해진 값을 리턴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볼 수 있어요. 앞서 예에서 이전 영상에서 실제 TDD 연습을 했을 때 그냥 바로 스트롱을 리턴한다든가 또는 그냥 바로 익셉션을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값을 바로 그냥 리턴하거나 발생시키는 그런 코드를 먼저 만들었고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 나가면서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맞으면 리턴을 한다거나 또는 조금 더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구현을 일반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통과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구현을 완성해 나갔죠. 만약에 구현이 생각이 난다 바로 그러면 빠르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은 내가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과시킬 만큼만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너무 앞서 나가서 아직 테스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TDD가 몸에 안 익게 돼요. TDD를 몸에 익히려면 일단 특히 초반에는 철저하게 테스트를 통과시킬 만큼만 구현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해요. 막 구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데 막히면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는 거죠. 열심히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돌아간 다음에 또 한 번에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때 또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일단 정해진 값 상수를 바로 리턴하고 또 값 비교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구현을 일반화시켜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TDD를 할 때 완급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한 번에 구현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얘기, 기능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기능은 입력과 결과, 여기서 결과 혹은 또 출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기능은 크게 입력과 결과, 출력으로 구성이 된다고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 아이디나 암호 같은 게 입력일 거고
인증한 결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게 결과가 될 거예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도 아이디, 암호, 뭐 이름 이런 게 입력일 거고 그 회원가입의 결과로 회원의 번호라든가 혹은 회원 정보가 DB에 저장된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입력과 결과는 일종의 기능의 명세로서 사용되는데 이런 기능 명세는 곧 설계로 연결이 돼요. 보통 이런 기능의 명세를 만들려면 이 기능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리고 입력, 이 입력, 뭐 파라미터가 주로 이제 입력일 텐데 파라미터 타입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결정해야 될 거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타입이 어때야 된다. 혹은 무슨 익셉션이 발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죠. 즉 뭔가 이렇게 기능 명세를 한다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설계로 연결이 돼요. TDD는 그래서 설계를 지원해요.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만들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테스트할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클래스, 메소드,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기능을 실행할 때 파라미터를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죠. 파라미터 타입, 파라미터의 이름 등등등 이런 걸 또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또 결과를 검증하려면 실행 결과로 리턴된 값 또는 뭐 발생한 익셉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리턴 타입 또는 뭐 익셉션 타입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도 정의해야 되고 타입도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영상의 마지막으로 TDD를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예를 갖고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예냐면 관리자를 차단하는 기능, 또 차단했을 때 관리자의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결국 관리자를 차단하고 또는 뭐 해제할 때 해제하는 기능을 TDD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클래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이름은 관리자 차단과 관련된 테스트를 만들 거니까 어드민 블럭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줘 보고요.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냥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실행을 했고요. 첫 번째 테스트는 그냥 관리자를 처음 새로 만들면 블럭이 차단이 안 되어 있다 라는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어진 어드민은 블럭 이렇게 해볼까요? 디스플레이 네임 새로 생성한 관리자는 다른 팩트가 아닌 이렇게 할 거예요. 뭔가 어드민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이거 임포트 없는데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자,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냥 좀 약간 습관적으로 이너 클래스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스태틱으로 일단 바꿔놓고 시작해요. 이렇게 해놓고 어드민이 있는데 이 어드민은 차단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서트 어드민 차단 상태를 뜻하는 뭐 이직 블럭 아니다 폴스 임포트 같은 거 해주고 메소드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었고 테스트 컴파일러가 없어졌으니까 실행을 해봅니다. 돌았어요. 그러면 다음은 실제로 차단을 해봐야 되나요? 블럭 차단하면 블럭 상태가 되겠죠.
자, 어드민, 뉴 어드민 하고, 어드민을 차단을 해요. 차단을 했더니, 이즈 블럭드가 이제 트루여야 되겠죠? 차단됨. 컴파일 에러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블럭. 여기서 이제 깨졌네요. 이걸 통과시키려면 얘를 true로 바꾸면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위에 깨지겠죠? 통과시켰지만 요 위에 깨졌어요. 그럼 구현을 이제 살짝 해보는 거죠. 이거를 변수에 담아서 하면 되겠구나. 폴스. 그리고 이거를 블럭트를 리턴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이번엔 위에 걸 통과시켰는데 이제 밑에 게 깨졌어요. 자, 다시 밑에 걸 통과시키려면 블럭트 true. 물론 지금 과정을 한 번에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일부러 약간 한 칸 한 칸 가보는 거예요. 리팩토링 할 게 딱히 없어 보여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미 차단한 상태에서 다시 차단 기능을 부르면 어떻게 되나? 그럴 때 뭔가 익셉션이 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기능의 요구로 있었다면 블럭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블럭을 하려고 했더니 익셉션이 난다는 거예요. 익셉션이 나는 것을 assert J에서는 이런 걸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익셉션 이름을 already 블럭 익셉션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파일 에러를 없애주고 익셉션이니까 익셉션 상속밖에 바꿔주고요. 잘못 만들었네요. 자, is instance of 요렇게 코드를 작성했어야 되네요. 실행. 저는 꼭 이 코드 만들 때마다 같은 실수를 하네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걸 통과시키려면은 여기에 바로 구현을 해보자고요. 이번에는 이미 블럭이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이미 블럭이면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언블럭이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언제로 CK. 그런데 언블럭 정상인데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언블럭이다. 그럼 블럭을 해제하는 거 언블럭인데 아직 차단도 안 됐는데 블럭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뭔가 익셉션이 나야 되겠죠. 이제 위에랑 비슷하게 블럭이 아니라든가 하는 익셉션을 내뱉어 보는 거예요. 이 메소드도 not blocked 일 때 언블럭을 하는 거네요. 이름 뭐라고 짓지? not blocked 마음에 안 드는데. 언블럭 when not blocked. 맨 아닌데. 하여튼 not blocked. 그러면 뭔가 얘도 익셉션이 나야 된다. 그러면 assert 코드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떤 익셉션이 나야 되냐? non blocked exception 이런 거 된다고 해보죠. 컴파일 에러
없애주고, 다음 요거 컴파일러를 또 같이 없애주고, 익셉션이어야 되니까 런타임 익셉션 상속받게 바꿔준 다음에 테스트 실행해요. 통과 못했네요. 자, 이걸 통과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일단 그냥 바로 익셉션 발생시키는 거예요. 됐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언블럭이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 어드민을 블럭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언블럭을 하면 어드민은 이즈 블럭이 아니어야 하겠죠. 실행을 해봅니다. 실패가 났네요. 자, 논블럭 익셉션이 났어요. 이걸 이제 통과시켜 보려면 if 블럭드가 아니면 이 에러를 이 익셉션을 내고 블럭드였으면은 폴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실행합니다. 됐네요. 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리팩토링을 거의 안 했어요. 일단 이 정도 코드 수준에서는 뭔가 리팩토링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안 한 것도 있고, 또 테스트 코드에서 이거 지금 이게 마치 중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이 다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서 필드로 떼지 않았어요. 코드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오늘 한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테스트 코드 작성 순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정상이 아닌 예외적인 것부터 정상 순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TDD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TDD는 설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들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